우리 부모님들요, 이제는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고도 불안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던 이곳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이곳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모습인지 지금 사진부터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한 건물 외벽을 뚫고 이 빨간색 승용차가 건물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내부 모습인데요. 바로 네. 유치원이었습니다. 지금 아하. 보시기에도 네. 뭐 여러 가지 수업 도구 그리고 책상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 이 유치원 안에서 미술 수업 중이었는데 네. 이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자 이 아이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저곳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유치원이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유치원 건물 외벽을 자동차가 뚫고, 지금 보세요. 유리 파편까지 했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지금 뉴스파이터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정말 어린 아이들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많을 텐데, 저걸 보면 가슴이 철렁할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난 5일 9시 30분경, 그러니까 수업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 19명, 한 6살 또래라고 합니다. 네. 19명과 그리고 돌봄교사 1명, 그리고 교사 1명, 총 네. 21명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중에 일부는 방금 보셨죠? 그 유리창 파편이 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파편에 조금 다쳐서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아하, 합니다. 세상에. 지금 백 팀장님, 하마터면요,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 뉴스를 보는 전국의 많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그 부모님들, 네.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행인 건 뭐였냐면 네. 지금 1m가량의 차가 진입을 했는데 거기 가까운 벽 쪽에서 수업을 했던 게 아니에요. 네. 다행히 좀 떨어진 데서 수업을 했거든요. 네. 돌봄교사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 1분, 그다음에 학생들 19명, 21명이 있었는데 네. 자, 이제 뚫고 계획물 내고 뚫고 들어왔는데 유리 파편이라든가 건물 잔해 이런 게 막 튀어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지만 지금 경상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6살 된 아이들이 네. 심리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6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만 5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이들이 놀람이라고 하는 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서 네. 심리치료라든가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럼 운전자는 뭐 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자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정신이 없었다. 아하. 아마 뭐 제 생각에는 나중에 혹시 급발진 네.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급발진 주장이 일리가 있으려면 이 사람이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실수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보세요. 운전자는 이 당시에 엑셀레이터, 즉 가속기가 고장나서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백 팀장님, 경찰이 저 진술 그대로 믿지는 않고 뭔가 더 분석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걸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여 음주운전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찰의 의견은 운전 미숙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좌회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급격한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놓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여성 운전자인데 본인도 사실은 핸들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기기 결함, 네. 그다음에 본인의 운전 미숙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경찰이 꼼꼼히 이번 사고는 조사를 할 겁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차량 운전 미숙인지 차량 고장인지 아직 원인은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자기도 좀 정신이 없어서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없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핸들은 조작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그러신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고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요, 박 소장님, 네. 진짜 가슴 철렁했고요. 이게 그냥 저렇게 사고나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 났다. 지금 여기서 그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백기정 팀장이 얘기하셨듯이 아이들이 뭐 찰가상에서 그치였다고는 하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충격과 공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생각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처음 느낀 공포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그림 치료라든가 놀이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놀랬는지 그것이 앞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또 내 잘못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또 부모님들 너무 놀라셨는데 제 말이 더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의외로 그냥 지나가는 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 정말 충격의 트라우마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됐다면 이제 전문가로부터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그걸 좀 아이들 안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벌써 아이들 중 한 명은 나 이제 유치원 안 갈래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다고 아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뭐 운전자의 진술이 뭐 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또 몰고 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운전자는 40대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입니다. 교차로를 접어들면서 운전대를 놓쳤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운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좀 정확한 또 조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블랙박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박스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밟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사실 네. 기기 결함인가 아닌가는 분명히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그러니까요. 결함 자체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통상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찰은 거기에 합당한 네.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수사 네. 방법으로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조금 전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고 인근에 네. 이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이 충격 방지봉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 말하면 저 충격 방지봉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가운데 아래쪽에 충격 방지봉 보이시죠? 지금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데 사고 당시 이 충격 방지봉이 뽑혔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충격 방지봉이 어느 정도 충격을 감수해 줬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 크지 않았을 수 있겠다. 뭐 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뭐 경찰이 꼼꼼하게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운전자의 미숙, 지금 뭐 미숙한 부분, 이 조작 미숙이나 그런 실수한 부분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운전자가 과실이 있고,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실이 있고, 아하.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또 다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아하. 구속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벌금형 좀 나올 것을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 유치원의 위치가 말이에요. 이 차들이 좀 쌩쌩 다니는데 바로 옆에 이제 1층에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유치원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국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위치를 좀 뭐 2층이라든지 좀 한적한 곳에 옮기든지 아니면 1층에 있을 수밖에 없으면은 차량이 올 수 없게 이런 안전 방지봉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리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 선진국으로 가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